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 국민 배우가 매년 자기가 사는 그 최고급 아파트의 경비원, 청소부 직원 수십 명을요, 5성급 호텔에 초대해서 최고급 정찬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요. 아, 그럼요. 그야말로 전설처럼 남은 이야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사실이 그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파고들 인물, 바로 배우 안성기입니다. 단순히 필모그래피를 훑는 게 아니라 국민 배우라는 그 거대한 수식어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모습 있잖아요.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의 알려지지 않았던 선행과 소신, 또 가족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품격이란 게 과연 뭘까,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인물을 다룰 때 그냥 미담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기 쉬운데요. 저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안성기라는 한 개인이 실천한 행동들이 어떻게 주변의 작은 사회를 바꾸고 또 대중에게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이요. 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고에 진짜 명품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를 좀 구조적으로 파헤쳐볼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듣고도 믿기 힘든 매년 연말에 열렸던 그 비밀 만찬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장소는 서울 명동의 5성급 호텔 밀레니엄 힐튼이었어요. 네. 초대 대상은 그가 살던 한남 저일 아파트의 모든 직원이었습니다. 경비팀, 미화팀, 조경팀. 아, 정규직, 용역직 이런 거 구분 없이요? 네, 맞아요. 구분 없이 수십 명 전원을 초대한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디테일이 바로 드레스 코드입니다. 드레스 코드요? 네. 남성 직원에게는 정장, 여성 직원에게는 한복. 언뜻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요구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한복을 입으러니. 하지만 그 행사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 드레스 코드야말로 핵심적인 장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장치라니 어떤 의미인가요? 평생 작업복만 입고 일해온 분들에게 정장과 한복을 입고 5성급 호텔에 오라고 한 건요, 단순히 감사 식사 자리를 넘어선다는 선언인 셈이죠. 오늘 당신들은 서비스하는 분들이 아니라 귀빈으로 대접받는 날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옷을 통해 전달한 거예요. 아,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위계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뒤집는 행위였어요. 자선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었던 거죠. 와, 그렇게 보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실제로 안성기 씨 부부가 호텔 입구에 직접 서서 도착하는 직원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맞이했다고 하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복 입으시니 정말 곱네요 같은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면서요. 만찬은 최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였고 본인들은 상석이 아니라 직원들과 같은 테이블에 섞여 앉아서 식사하며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단체 사진은 물론이고 원하는 사람과는 개별적으로 사진 촬영까지 전부 해줬고요. 이 모든 장치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강력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거죠? 만약 그가 평소에 거만한 사람이었다면 이 연말 만찬은 그냥 위선적인 행사로 보였을 겁니다. 아, 오히려 모욕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 속 이웃 주민의 증언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정말 사람 대하듯이 했다. 이 한마디요. 이 행사가 진정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건 1년 365일 동안 쌓아올린 일상적인 존중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존중이요. 네. 평소에도 마주치는 모든 직원의 이름을 외워서 먼저 불러주며 인사하고, 날씨가 추우면 고생 많으시다고 손을 잡아주고, 더우면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는 그런 행동들이요. 이런 일상적인 태도가 없었다면 1년에 한 번 하는 화려한 이벤트는 그저 가진 자의 시혜로 느껴졌을 거예요. 와, 그의 위대함은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범한 364일의 한 결과 같음에 있었던 거죠. 와, 그 일관성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네요. 사적인 공간에서의 태도가 그렇다면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공적인 공간에서는 어땠을까요? 보통 이 둘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를 보면 그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시절이라가 딱 그렇더라고요. 아, 그 리무진 버스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다른 배우나 관계자들은 전부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대동하고 의전용 고급밴을 이용했는데 영화제의 얼굴인 집행위원장이 혼자서 셔틀처럼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다녔다는 그 일화요. 맞습니다. 팬들에 대한 태도는 더 유명하죠.
사인을 요청하는 팬을 절대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다고 해요. 100명의 줄을 서면 100명, 200명이 오면 200명 모두에게 사인을 해줬고 이야, 심지어 사인을 다 해주고 나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라고 팬들에게 역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그의 겸손함이 단순히 성품의 본질을 넘어서요. 그의 직업적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전략이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그가 10년 넘게 특정 커피 광고만 고집하고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수억 원대 드라마 출연 제의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이요. 네. 오직 영화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요? 이게 지금 세대의 시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당시 한국 연예계의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스크린에서 활동하는 영화 배우랑 브라운관에 나오는 탤런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계와 경계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영화 배우가 드라마에 출연하는 건 자신의 격을 낮추는 일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그가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드라마를 거절한 건 돈보다 영화 배우 안성기라는 자신의 직업적 순수성과 예술적 자존심을 지키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직업적 순혈주의였던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대중의 사랑을 받지만 그 인기에 취하지 않고 특별 대우를 거부하고 더 큰 돈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힘. 그 모든 것이 겸손이라는 태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에게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가장 자기답게 지키는 방식이었던 거죠.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서의 겸손이라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런 그의 태도는 동료나 후배들을 대할 때 더욱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수 태진아 씨의 아들 이루의 뮤직비디오에 얽힌 일화는 정말 이건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1999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무명신인 이루의 데뷔곡 까만 안경 뮤직비디오에 그가 출연한 이야기죠. 네, 태진아 씨가 정말 조심스럽게 출연을 부탁했는데 그 자리에서 형님, 아들 일인데 당연히 해야죠. 내 아들이 내 아들이지 라면서 한사코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맞습니다. 무료 출연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들이 그의 인품의 깊이를 보여주죠. 촬영 당일 그는 스태프들 고생한다며 자비로 중국 음식을 수십 인분 주문해서 대접했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까지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저도 읽으면서 할 말을 잃었던 디테일이 나오죠. 본인 돈으로 계산을 다 해놓고 그 영수증을 조용히 태진아 씨에게 챙겨줬다는 거요. 나중에 태진아 씨가 제작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즉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배려였던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영수증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돈으로 호의를 베푸는 건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 자존심, 그 미묘한 감정까지 헤아려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챙기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극도로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도움을 주면서도 상대가 조금이라도 부담이나 부채감을 느끼지 않게 만들려는 그 세심함. 이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의 발현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돈을 아껴준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준 거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렇죠. 1년 뒤에 이루의 두 번째 곡 둘이라서 뮤직비디오에도 출연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심지어 이번에는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후배 배우 박중훈 씨까지 직접 섭외해서 함께 무료로 출연했죠. 중훈아, 진아 아들 뮤비인데 같이 한번 나가주자. 이렇게요. 네, 그렇게요. 다른 증언들과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일화입니다. 촬영장에서 아무리 어린 막내 스태프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썼다는 이야기, 무명 후배 배우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격려했다는 수많은 미담들. 배우 신현준 씨가 남긴 좋은 배우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안성기 선배님처럼 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는 자신이 가진 명성과 영향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고 빛나게 하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이렇게 공적인 관계, 직업적인 관계에서조차 한결같은 모습을 보니까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땠을지 더 궁금해집니다. 사실 밖에서의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 일관성이 과연 가정에서도 유지되었을까요?
네, 자료들을 보면 그 일관성은 가정에서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조각가인 아내 오소영 씨와 41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아내의 개인전이 열릴 때마다 국민배우라는 타이틀은 완전히 잊은 채 손수 작품을 나르고 설치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와, 주변에서 이런 걸 직접 하세요 라고 물으면 내 아내 작품인데 당연히 내가 옮겨야죠 라고 대답하면서요. 아내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모습 정말 멋지네요. 이건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넘어서 아내를 한 명의 독립된 예술가로서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술가 동료로서의 존중이군요. 그렇죠. 그가 가족들에게 늘 했던 너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에서도 그가 가족을 어떤 존재로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원이자 가장 든든한 동료였던 거죠. 두 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런 모습이 엿보입니다. 큰아들 안다빈 씨는 화가, 둘째 아들 안필립 씨는 사진작가로 모두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죠. 네. 아들들이 예술가로 성장한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절대 밖에서 안성기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우거나 티내지 않고 조용히 응원만 했다고 해요. 큰아들이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용한 기부 활동 역시 이 가족이라는 키워드와 깊이 연결됩니다. 기부 활동이요? 네, 2021년에 서울 성모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이 사실도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았죠. 나중에 알려진 이유를 보니까 그 병원이 바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이자 본인이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아,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시작에 대한 감사를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파트 직원을 대하는 마음, 후배를 돕는 마음,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그의 모든 행동이 결국 존중과 감사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안성기라는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찾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존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일관성이라는 단어가 더 마음에 와닿네요. 일과성. 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태도가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그 일관성이야말로 그의 품격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SNS에 값비싼 차와 명품, 호화로운 집을 과시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가장 값진 명품은 사람의 인품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잊고 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짜 의미일 겁니다. 가진 자의 의무가 아니라 먼저 인간이 된 자의 책임 같은 것이죠. 네. 그가 남긴 것은 140여 편의 영화 필모그래피만이 아니었네요. 좋은 배우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살아있는 증거, 그리고 화려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진심의 가치를 우리에게 남겨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진 셈이죠. 당신은 당신의 영향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요.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당신께 드리는 질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안성기 씨는 생전에 자신의 이런 배려 깊은 성품이 어머니께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유산으로 삼아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건네주고 계신가요? 어쩌면 세상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변화는 바로 그런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이어가는 평범한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